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비상TV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자동차 보험에서의 후유장애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통사고로 발목이 부러졌다 라고 쳐요. 그리고 수술하고 재활을 했는데 이게 회복이 완전히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후유증이 남았다, 후유장애가 남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될게요. 교통사고라면은 가해자 보험사에 받아야 될 손해배상금, 그리고 또 뭘 확인하셔야 되냐, 내가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내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얼마나 돼 있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이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요, 후유장애 담보에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대로 어느 상태가 되면은 몇 프로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말 그대로 이 약관에서는요, 후유장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손해배상에서는요, 후유장애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도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시설물 배상 책임, 영업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아니면 그냥 민사적 배상 책임, 이걸 전부 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요, 내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 말 그대로 후유증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요, 누구의 소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이 법원에서는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후유증이 남았냐 안 남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현재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마의 노동 능력이 상실했냐, 이거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후유장애라는 단어를 쓰지만 손해배상에서는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애인 등록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이 후유장애,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애라는 거는 약관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 바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식이라고 해서요,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한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요, 어떠냐면 사람이 건강한 상태의 노동능력이 100%다 라고 한다면은,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절단됐다 라고 하면은 43%의 노동력 상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책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옥내 근로자, 옥외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요, 보통은 옥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로 우리가 발목 골절이 됐을 때 발목이 좀 제한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략 한 20%에서 25% 제한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14%의 노동력 상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해서 한쪽 신장을 상실했다 라고 하면은 32%의 노동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한쪽 눈이 실명됐다 라고 한다면은 24%의 노동력 상실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식으로요, 몸의 모든 부상, 모든 질병에 대해서 노동력 상실이 얼마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한 책자가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의사가 판단한 이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법에서 노동력 상실이 얼마를 있냐, 그 기준으로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돈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판단할 때는요, 장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보다요, 현재 상태에서 노동력 상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남았다, 지금 발목이 한 25% 정도 안 움직인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노동력 상실에 영향을 끼칠 거냐, 아니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발목이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노동력 상실에는 영향을 안 끼칠 거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교통사고, 즉 손해배상에서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손해배상은 돈 버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보험에서 후유장애는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냐, 노동력 상실이 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움직임이 제한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보험금은 청구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맥브라이드 방식, 즉 손해배상에서는요, 움직임이 제한이 있지만 5년 뒤에는 돈을 버는 데는 지장 없다 라고 하면은 5년간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 두 개 다른 게 감이 오시죠? 또 제가 가장 흔한 거 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요, 한 명의 의사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상에서는 장애가 남는다, 이 장애는 영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손해배상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사고 기여도가 얼마고 1년밖에 노동력 상실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한시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교통사고에서 노동력 상실을 영구장애를 평가받는 게 보험에서 후유장애 영구장애를 평가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요, 장애인은 등록하는 장애인 손해배상의 노동력 상실의 장애 진단을 받아서 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판단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기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에서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청구해서 보험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요. 각각 장애진단서가 다르게 표기가 돼야 되고 각각 다른 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 보험에서 가입하는 이 후유장애 특약의 후유장애 보험금, 그리고 교통사고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후유장애, 뭐가 다른지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일반 보험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자동차 보험회사 보상가 담당자도요, 이 세 가지 다 모르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상 담당자들도 이 세 가지 다 모르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이 세 가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